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몽골 고원에 대제국을 세우고 한나라와 대등하게 싸웠던 흉노인들이 그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의 이야기입니다. 옥문관입니다. 2000년 전 흉노와 한나라가 처절하게 싸웠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한무제는 기원전 133년 마읍 사건부터 기원전 89년에 윤대에 조서를 내려 전쟁을 끝낼 때까지 44년간 흉노와 전쟁을 펼칩니다. 그 전쟁에서 무제는 흉노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영토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실크로드 연구소에서는 한무제 시기의 한흉 대전의 역사 전개 과정을 2편에 걸쳐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원전 133년 마읍 사건. 기원전 200년 한 고조는 흉노의 묵특선우를 추격하다가 지금 보시는 산소동 대동의 백등산에서 7일간 포위되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흉노와 치욕스러운 강화 조약을 맺은 후 한 제국은 흉노 선우에게 종신료를 시집 보냈고 매년 솜, 비단, 술, 식량을 바쳐 평화를 구걸했습니다. 그렇게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제국은 휴식을 통해 국력을 회복했으나 중국인의 뇌리에는 흉노에 대한 공포, 분노가 공존했습니다. 한용 간의 아슬아슬한 평화가 깨지는 것은 마읍 사건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무제는 흉노의 군신선우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무제는 원광 2년 기원전 133년 6월 마읍 지모를 시도했는데 백등산 치욕으로부터 67년이 경과된 시점이었습니다. 무제는 왕회의 제안에 따라 마읍 사람인 서비를 흉노에 투항시켜 흉노가 마읍을 공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흉노의 군신 선우는 마읍의 재물을 탐해 10만 기병으로 무주세, 지금의 산서 좌운에서 대동시 서쪽 일대로 쳐들어갔습니다. 무제는 한안국, 이광, 공소나, 왕회, 이식 등의 장군과 30만 대군을 마읍 부근에 매복시켰습니다. 군신 선우는 마읍에서 백열이 떨어진 곳까지 들어왔는데 들판에 가축은 널려 있지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안문 이사를 사로잡아 신문한 결과 마읍 부근에 한나라 병사가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퇴각합니다. 한나라 군대는 군신 선우를 추격했으나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여 한제국과 흉노의 전단이 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꾹 눌러주시고요. 기원전 129년 무제의 첫 번째 좌절. 백등산 전투 후에 한군은 군마의 보충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군의 병종은 진나라를 계승하여 보병과 기병, 거기 부대였습니다. 한문제는 농서, 천수, 안정, 북지, 상군, 서하의 육군에 목장 36개소를 설립하여 30만 필을 양성했고 무제 때는 40만 필까지 증가했습니다. 민간에도 말을 기르도록 하여 군마의 부족을 메우도록 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의 군마의 양과 질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막과 초원의 전투는 정보와 실전 경험이 부족했고 장거리 물자 보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목국가 흉노는 일정한 거처가 없고 일정한 군사 거점이 없어
추적도 어려운데 신출 규모라는 흉노의 기습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마법 사건이 일어난 후 4년이 흐른 원광 6년, 기원전 129년, 흉노는 북경 서북쪽의 상곡을 공격해 백성들을 살육했습니다. 한나라는 거기장군 위청을 상곡에서, 기장군 공손호를 대에서, 병거장군 공손하를 운중에서, 효기장군 이광을 안문에서 출격시켰습니다. 위청이 흉노와의 전투에 참여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위천한 노비 신분에서 황후가 된 예쁜 누나 위황후로 인해 위청의 출세 가도가 열렸습니다. 위청은 무제의 신임을 받아 거기 장군에서 출발해 한나라 군대의 총사령관인 대장군에 올랐습니다. 그는 7차례 흉노에 출격하여 황하 남쪽의 오르도스를 수복하고 총 5만여 명의 흉노를 참살하고 포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전한 원광 6년, 기원전 129년의 흉노와의 첫 번째 전쟁은 위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군들은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사기의 전투의 자세한 경과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기원전 129년의 1차 공세는 참패로 끝났습니다. 대사막, 초원의 낯설은 지형을 만난 한군은 흉노의 매복과 기습에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광의 부대는 흉노 병력의 중과부적이라 사상자가 막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광 자신도 중상을 입고 포로로 잡혀 두 필의 말 사이에 놓인 그물에 올린 채 10여 리를 끌려갔습니다. 이광은 죽은 척 하다가 적의 방심하는 틈을 타서 흉노의 어린 기사 한 명을 쓰러뜨리고 활과 말을 빼앗아 귀환했습니다. 또한 공손호의 기병 1만 명은 7천 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장수 공손하는 흉노인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환했습니다. 위청만이 작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의 전투 경험은 일천했으나 사막에서 바늘을 찾기보다는 흉노인들이 매년 5월 모이는 장소인 용성을 기습했습니다. 오르온강 근처의 흉노 성지인 용성에서는 매년 5월 조상, 천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성대한 집회가 열립니다. 상곡에서 용성까지의 직선 거리는 1338km이고 말이 하루에 최대 150km를 간다고 했을 때 9일 거리입니다. 그는 10,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용성을 습격하여 700명 이상의 적을 섬멸하고 흉노인의 성지를 불태웠습니다. 이곳이 제천대회가 열렸던 흉노인들의 용성 사진인데 검은색은 연못입니다. 사각형 연못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진대에 유행한 소전체 글씨로 쓴 천자선우라는 와당이 출토했습니다. 천자선우는 탱리고도선우를 중국식으로 쓴 것입니다. 탱그리는 천을, 고도는 자, 아들을, 선우는 광대하다는 뜻입니다. 한 무제의 첫 번째 공격에서 4개의 부대 중 2개가 괴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광과 공손호는 패배의 책임을 물어 서인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이듬해 기원전 128년 흉노는 복수를 감행해 기병 2만으로 요소를 공격해 요소 태수를 죽였고 또 서쪽의 어양, 안문을 공격해 3,000명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동북 변경 지역에서
빈번히 위급한 봉화불이 오르자 한무제는 이광을 재차 우부평 태수로 기용했습니다. 기원전 127년 위청의 오르도스 전투. 위청의 가장 큰 전과는 오르도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투, 하남지를 수복한 것입니다. 기원전 128년 흉노가 대거, 상곡, 어양을 침공하자 기원전 127년 위청은 흉노군의 후방으로 우회하여 고궐, 내몽고, 항금 후기를 공격해 흉노 2300명을 참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남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흉노의 백양왕, 누번왕을 공격해 수천 명을 생포하고 하남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위청은 오르도스를 회복한 이후 진시황식이 목념 장군이 쌓은 방어시설을 복구했습니다. 한나라는 이곳에 석방군과 오원군을 설치하고 내륙에서 10만 명을 이주시켜서 정착시켰습니다. 위청의 오르도스의 회복은 한제국이 얻은 최초의 승리였고, 수도 장안에 흉노 기병이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근거리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황하 북쪽의 고궐 일대는 비옥한 황하의 퇴적지로서 흉노의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24년 우연왕 기습. 3년이 지난 원삭 5년 기원전 124년 봄, 흉노가 침입하자 무제는 위청에게 6장군을 거느리고 10만 병력을 삭방, 고궐에서 출격시켰습니다. 고궐은 황하의 모자, 모서리 부분에 있는 도시로 위청이 몇 년 전에 흉노로부터 빼앗은 도시입니다. 위청의 부대는 사막으로 600리에서 700리, 약 249에서 291km를 진격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불명이지만 원형으로 표시한 지역이 대략 그 거리입니다. 흉노의 우연왕은 위청 등의 한나라 군대가 이곳까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군의 기동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위청 등은 우연왕을 잡지 못했지만 소왕 10여 명, 남녀 15,000여 명, 가축 수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기원전 121년 곽거병의 춘계 공세. 흉노와의 전쟁은 초기에 황하 북쪽에서 벌어졌지만 이후 한 제국은 청해성 지역의 강족과 흉노의 연계를 끊기 위해 하서 지역으로 전선을 넓히게 됩니다. 기원전 121년의 전투는 춘계와 하계 두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춘계 공세 중에 곽거병은 1만 표기를 인솔해 농서를 나와 하서 지역의 흉노 5국을 전전하며 싸웠습니다. 선우의 아들과 교전하여 거의 생포할 뻔했습니다. 다시 언기산을 넘어 6일 동안 전투를 벌였고 천리 이상을 급행군하여 고란산에서 흉노군과 격전하여 흉노 전란왕, 노후왕, 그 정예를 섬멸하고 호냐 왕자와 상국, 도위 등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한군은 흉노 8,960급을 참수하고 휴제왕의 제천금인을 얻었는데 곽거병의 군대도 10분의 7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휴제왕의 제천금인은 흉노가 샤머니즘적인 제천의식에서 신명을 끌어내기 위해 황금으로 만든 신주로 유추됩니다. 기원전 121년 곽거병의 하계 공세. 기원전 121년 여름입니다. 곽거병은 공선호와 함께 수만 기병을 이끌고 농서, 북지를 출발해 이천리를 들어가 흉노를 격파했습니다. 공선호는 길을 잃고 늦어서 곽거병과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곽거병은 홀로 준계산 남쪽에 호택을 건너고 거연회를 넘어 소월지를 지나 기련산에 이르러
흉노와 싸워 어마어마한 전과를 거뒀습니다. 보겠습니다. 선우단한 추도왕을 포로로 잡고 상국, 도위로서 무리를 이끌고 항복한 자 2,500인, 적군의 수령을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은 것 32,200인, 오왕, 왕모, 선우, 언지, 왕자 59인, 상국, 장군, 당호, 도위 63인을 잡았다. 합계 32,824명입니다. 곽거병은 약 30%의 병력 손실이 있었고 5,400호를 추가로 봉했습니다. 흉노의 이치사 선우는 혼야왕의 거듭된 패배에 분노해 혼야왕을 선우정으로 불러들여 주살하려 했습니다. 혼야왕은 소식을 듣고 즉시 휴제왕 등과 함께 한나라에 항복할 것을 계획하고 사자를 보내 한나라에 알렸습니다. 같은 해 가을, 무제는 곽거병에게 대군을 이끌고 혼야왕을 맞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군이 황하를 건너 혼야왕 진영 근처에 도착했을 때 혼야왕 휘하의 일부는 도망갈 음모를 꾸몄습니다. 곽거병은 도망치려던 군사 8,000명을 참살하고 이국지왕 32명을 항복시키고 혼야왕의 4만여 명의 무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원전 121년 흉노 인구의 손실은 8만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 150만 가운데 5%를 이뤘습니다. 기원전 121년의 봄과 여름은 흉노 이치사 선우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흉노는 하서회랑의 패배로 오른쪽 날개가 잘려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곽거병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121년 흉노인의 슬픈 노래. 이로써 한나라는 하서 지방을 장악하고 내륙에서 서역으로 통하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땅의 주인이 중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른산의 패배는 흉노인에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흉노인 사이에는 이러한 애가가 퍼졌습니다. 우리의 기른산을 잃게 되어 우리 6 가축이 번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의 언기산을 잃게 되니 우리 여자들이 연지를 찍지 못하게 되었네. 그 애가는 바로 흉노의 디아스포라를 의미했고 이후 민족 대이동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기른산 전투 이후 하서에서 염택, 놈노루 호수까지 흉노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서회랑의 획득은 서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찔러 넣은 단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제국은 하서회랑 승리 이후 흉노의 숨통을 끊기 위해 기원전 119년 고비사막 이북에서 막복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